입으로 떠드는 사람들하고 구두선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공부한 학인들의 차이가 저는 이제 대주천 과정에서 극명하게 갈린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 동맥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명문협촉 옥침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슉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한번 주천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 무협지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죠. 임동백 1주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중국 무협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정보가 거기서밖에는 소스가 없었고 해서 이제 그런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구두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순서대로 명문협촉 옥침 올라가가지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산이에요.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경전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된다. 경전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도 공부하시는 학인들이 스스로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뭐 중국 무협지에 나온 순서대로 임동맥 돌린다 해가지고 명문협촉 옥침으로 이렇게 뒤로 올라가가지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내려온다. 요거만 얘기를 하면 일단 의심을 하십시오. 구두선 아닌지. 그 사람 해보지도 않고 창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닌지. 일단 의문보를 던져 놓으세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고 그걸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명명에서도 학인 몇몇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통 분모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속에는 이렇게 소주천, 작은 길, 큰 길, 소주천, 대주천 길이 있다. 그럼 이 길은 언제까지 사용을 할까? 몸속 길은 언제까지 사용할까? 이 소주천, 대주천 길은 태아 보이시죠? 태아가 여기 탯줄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탯줄은 엄마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폐호흡을 안 합니다. 폐호흡을 안 하고 탯줄이 연결돼 가지고 그 탯줄이 영양분하고 산소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폐호흡을 안 해요. 폐를 안 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소주천, 대주천 이 길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길이 바로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아다니던 길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쓰던 길이에요. 저 소주천, 대주천 길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기운을 쌓아가지고 길을 여는 이유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몸은 어느 때 가장 완벽하냐. 이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인체가 가장 완벽하답니다. 제일 완벽하다예요. 저기가 없으니까 뭐 오염된 것도 없고 어디 고장난 것도 없고 가지고 난 그대로니까 아주 온전한 상태래요. 100% 완벽한 상태.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가 호흡을 해가지고 소주천, 대주천 길을 열어간다. 그리고 100% 다 열은다. 그러면 그 상태가 100% 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있던 완벽한 100%가 완벽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주천, 대주천 길을 다 열어가지고 100% 몸이 확 열렸다. 그게 우리 연정원에서는 초계 아닙니까? 초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몸이 100% 완성된 상태. 이게 초계입니다. 연정원에서.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용하던 길이었다. 소주천 대주천 길은. 그리고 이제 흔적은 이 배꼽으로 남아 있습니다. 탯줄 끄는 자리.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탯줄을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폐호흡을 하면서 소주천 대주천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안 울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왜? 이미 탯줄은 잘렸고 엄마하고 연결된 생명선은 잘렸고 이제 몸에 있는 폐를 통해서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몸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안 운다? 그러면 코에서 폐까지 들어가는 그 통로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울면 어떡합니까? 엉덩이 엄청 때리죠. 때리는 이유가 폐를 써라 이거야, 빨리. 그래서 코에서 폐까지 빨리 길을 열어라. 그래야지 사니까. 왜? 태어나면서부터는 이제 폐호흡을 해야 되니까. 탯줄은 잘리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쓰던 길이 우리가 살면서 폐호흡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막히게 되는데 언제 다 막히냐 했더니 16살 때 되면 다 막힌대요. 이건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호흡 공부는 16세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100% 막혔을 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같은 값이면은 그 막히기 전에 시작하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 상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6세 때 다 막히니까 16세 때 호흡 공부를 시작하면 좋다. 근데 저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전에 하면 더 좋다. 그 이전에 하면 더 좋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몸속 길 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가 코에서 단전까지 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소주천이 단전, 좌협, 명치, 우협, 관원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소주천까지 가려면 코에서 단전까지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16세 이전에는 어린이라고 해놨는데 이 코에서 단전까지 이 길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린애들은 완전히 꽉 막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모래밭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16세 이후 어른이 됐다. 그러면 이 모래밭이 찰흙으로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찰흙으로. 그죠? 계속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 30대, 40대 넘어가면은 굳어짐의 강도가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교를 하나 해놨는데, 자, 당시 제가 이 자료 만든 게 작년 8월 달이라고 그랬죠. 8월 달에 그 당시에 이제 3세부터 16세까지 있었는데, 그때 그 초등학교 3학년 10살 전후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 여기가 7명, 8명?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석했던 그 유소년들 나이대였는데 10세 미만은 이제 빼고 10세인 경우는 얼마나 막혔을까 했더니 이제 한 62% 정도가 막혀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12살 정도 되면은 이제 4분의 3, 75%가 이제 막히는 거죠. 막혀 있는 거죠. 이 코에서 단전까지 길이. 그리고 이제 14살 되면은 이제 한 87%. 나이가 갈수록 이제 막히는 비율들이 올라가서 이제 16세가 되면 100% 막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이유가 찰흙을 지나서 이제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면은 뭐 한 50대, 60대 되면은 그렇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늦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
자, 이제 길 여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 여는 방법에는 조식 호흡과 유기, 호흡과 유기, 이걸로 우리는 길을 엽니다. 우리 연정원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방법들이죠. 자, 그럼 조식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